이게 정확한 드라마 명칭이 정해지지만 아직 가제로는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배우님이 주연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공부 기간은 예.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3년? 3년? 홍사님, 예, 피디님. 많은 분야의 노무 업무를 경험하셨는데 예. 산재를 전문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산재를 전문적으로 제가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제자분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분들이 보통 직업병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옵니다. 저희 뭐 부모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삼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비교적 젊은 친구들보다는 한 50대, 60대, 70대가 되어야지 발병하는 직업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폐질환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뭐 10년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피디님이 담배를 태웠어요. 담배를 뭐 10년, 20년 태웠습니다. 근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피디님의 폐암이 직업적으로 발병이 됐다. 이게 산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20년, 30년 전에 했던 업무들이 어떤 유해물질이 있었는지 이걸로 인해서 잠복기를 10년, 20년 거쳐서 폐암이 발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도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은 분들도 많은데 본인들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르고 계시거나 오히려 사기 아니냐, 워낙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아서 이러한 직업병이나 이런 거를 편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산재논놈이라는 채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산재를 좀 전문적으로 하면서 지금도 몰라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면은 직업적으로도 좀 보람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산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산재 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이런 산재 관련된 정보들을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철이었습니다. 산재 노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게 많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사건들을 몇 년 동안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재 사건이 빠르면은 뭐 사고나 이런 거는 사실 뭐 1, 2개월이면 끝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신청해서 막 결과 나올 때까지 2, 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요즘 워낙 밀려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은 소요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승인되고 잘 돼서 뭐 보람찼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면 저도 진짜 보람차고 한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오히려 불승인됐던 사건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남아요. 특히 이제 유족 사건, 사망했던 유족 사건인데 뭐 평균 나이대가 비교적 젊으신 30, 40대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 1985년생이세요. 이제 일이 끝나고 귀가하고 집에 누우셔가지고 아기를 잠재우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심실세동이 와서 그대로 사망을 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내심혈관 산재로 해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내심혈관 산재는 만성 과로 그리고 급성 과로, 근로시간이나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나 갖고 있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저질환보다는 업무적인 요인들, 급성적인 과로 아니면 내지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근로시간에 관련한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업무적으로 직장 상사와의 좀 트러블들이 있었던 증거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기 위해서 뭐 하이패스 기록, 회사에도 한 3-4번 찾아가고, 동료 근로자분들 일하는 분들 다 퇴근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면담하고, 블랙박스도 다 뜯어보고, 카카오톡도 어떻게든 삭제되어 있는 거 복원해가지고 보고도 했는데,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확보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확보된 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아가지고, 산재를 신청해서 저희가 심의회의 열릴 때도 찾아가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승인이 됐죠. 불승인 되고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서 재임사 청구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안 됐어요. 유족분이 이제 배우자분이셨는데 그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불싱됐던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남아요. 근데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노무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변호사에 관련된 거는 워낙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래도 MBC에서 이제 임순례 감독님이 내년에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가제긴 합니다. 정확한 드라마 명칭이 정해지지만 아직 가제로는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시는 정경호 배우님이 주연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나 알려지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정말 잔대가리를 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